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 that end,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he unemployment rate is higher than it was a year ago, but at 4.2% in November, it has remained low. Nominal wage growth has eased over the past year, and the jobs-to-workers gap has narrowed. Overall, a broad set of indicators suggests that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now less tight than in 2019. The labor market is not a source of significant inflationary pressures. The median projection for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부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외신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외신 네컷 통해서 보도록 하죠. 사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오늘 발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닉 기자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었는데요. 과연 파월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던 걸까요? 함께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CNBC 보도입니다. 연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달러가 강세, 원달러 환율도 1,450원까지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연준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25bp 인하하면서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이어간 겁니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폭은 기존 100bp에서 50bp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고용시장은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그 결과 한국 기준금리 3%와 차이는 다시 150bp로 좁혀졌습니다. 지난 9월 시작된 피벗이 세 차례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내년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9%로 제시합니다. 3개월 전 예측 3.4%보다 0.5%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거고요.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 4.25에서 4.5%에서 내년에는 약 2차례 인하만 가능하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점도표에서 FOMC 참가자 19명 중 대다수인 10명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를 3.75에서 4.0%로 제시를 했습니다. 4에서 4.25%를 예상한 참가자는 3명이었고 내년 단 한 차례도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위원은 1명이었습니다. 결국 연준은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연준은 신중한 태도로 금리 정책을 조정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매파적 금리 인하 결정은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의 복합적인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외신에서는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연준으로 자세하게 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로이터 기사였습니다. 예상대로 0.2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나왔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걸까요? 그만큼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함께 두 번째 기사 통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연준의 성명서는 거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고용시장 악화 징후는 약해졌고 대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췄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더디다라는 거죠.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동결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연준 경제 전망이 공개되면서 국채금리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마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4%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2년물 국채금리는 4.3%에서 움직였습니다. 결국 연준의 이번 발표는 기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준금리 결정과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기사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를 왜 가져왔냐? 그나마 이 빨간 시장 속에서도 버텨줬던 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장중에 5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파월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주가가 하락해도 나홀로 장중에는 3% 오르기도 했고요. 지난주 급등했던 라이벌 브로드컴은 하락하는 와중에 엔비디아만큼은 버텨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엔비디아로 마지막 기사 장식하겠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던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그나마 버텨줬습니다. 엔비디아가 SEC CES 2025에서 선보인 고급 DLSS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입니다. RTX 5000 GPU와 함께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DLSS 4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새로운 뉴럴 렌더링 기능도 방영될 예정으로 더욱 흥미롭다라는 월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월가에서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이날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루이스트 증권은 엔비디아의 기술 스택의 우수성과 지배력을 지지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69달러에서 204달러로 상향 조정. 모건 스탠리는 이 빅테크의 자체 맞춤형 칩이 엔비디아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역사는 엔비디아의 편에 있다.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준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메모리 풍향계 마이크론 실적도 주목됐었죠.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에 고부가 제품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국내 메모리 업계의 실적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더욱더 주목이 됐습니다. 소폭 예상을 부합하면서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컨센이 살짝 미치지 못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10%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통해서 저희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매파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좀 공격적으로 한 게 맞죠.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선택지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관세나 보호무역주의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물가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이번에 좀 강하게 먼저 억지로라도 안 해놓으면은 그 다음번에 대응 영역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평가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조금 이제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큰 실망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4차례 인하를 좀 예상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좀 줄어들게 되는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힘이 들게 되는 상황이 마련이 된 거고요. 그다음 좀 중요한 게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인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인데 이 스탠스 자체가 조금은 좀 거북이가 방어하듯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흐름들이 약간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향후에 물가 데이터들
기자들이 조금 더 온화한 스탠스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괜찮아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뭐 최근에 어쨌든 이 푸드나 외식 물가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그다음 쉘터는 여전히 부정적인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고민을 해본다면은 조금의 시간은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결과 이어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항상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연준의 기자회견 특별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에 대한 흐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가까스로 결정됐다라는 그런 단어가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성명서를 보시면 조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었고 사실상 뭐 이제 찬성이 여전히 많기는 한데 이제 해매액 자체가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조금 더 이제 높게 하는 것에 대한 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따른 좀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 이제 변수 포인트 고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의 변수 포인트가 워낙 강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점도표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25년의 기준점이 한 50bp 상향됐고 26년도 그렇고 27년까지도 25bp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뭐 중립금리도 좀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런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들이 조금은 이전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메모리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번에 연준의 발언 이후에 모두 다 하락한 와중에 그나마 버텨줬던 게 엔비디아였고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시간 외에서는 10%, 지금은 마이너스 12%까지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장 어떤 영향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뭐 국내장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야간 선물 자체도 마이너스 1.49%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 야간 선물 데이터가 끝나는 시간 이후에 보더라도 이 미니 나스닥과 S&P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거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나스닥이 뭐 3.56% 빠졌고 S&P 500도 마이너스 2.95%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2,420선까지 한 마이너스 2%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85%가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좀 삼성전자나 특히나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필반의 영향을 받아서 좀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다시 한번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뭐 삼성전자에서 좀 수급 이탈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방향이 나오게 된다면 뭐 증시 자체는 조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주로 형성됐었던 그리고 이제 수급이 쏠리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차익이 강하게 나올 때는 아무래도 조금 힘든 상황으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수단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좀 현명하게 또 대응이 가능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 공포에 따른 이제 급한 의사결정만 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의 하라는 한 단어가 전반적인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M7 전반적인 이야기 특징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